평생 약 40년에 걸쳐서 월경을 하게 되는데 횟수로 따지면 약 500번, 일회용 생리대로 계산을 했을 때 10,000개 이상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정말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바로 최고의 월경용품을 찾아서입니다. 와! 우리 몸에 좋으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여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베스트 3 제품도 꼽아볼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총 6가지 제품을 준비해봤는데 가장 먼저 이 일회용 생리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팬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한번 사용을 하면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바로 버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 주요 원료 중에 하나인 흡수솜에 포함된 고분자 흡수체가 인체에 유해하다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아래쪽이 가렵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 많이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흡수를 잘 돼서 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흡수 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화학적인 처치가 되어 있고 표백제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토탈 VOC라고 하는 여러 합성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벤젠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몇 년 전에 크게 맞아요.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생리대 파동이라는 거였고. 사실 이거 제가 딱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묻지 않아도 대답해 주시는 이 클래스. 네. 사실 이게 유해 성분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정말 인체에 유해한 건지 실제로도 좀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저도 매우 궁금해서 다 찾아봤는데 그 논문에 한계가 있어요. 몇몇 생리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수치가 높게 나온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는 했으나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월경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생리통이라든가 이 생리대 때문이다라고 무조건 규정하기에는 좀 오해가 있다. 어쨌든 한계가 있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정말 얇은데 흡수가 너무 잘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좀 향이 난다라거나 우리 몸에 좀 안 좋지는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향을 추가한다거나 그러면 더 방향성, 벤젠 계통의 그런 성분들이 좀 추가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근데 불쾌한 냄새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자주 갈아주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회용 생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친환경 생리대예요. 사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일회용 생리대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거의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일반적으로 일회용 생리대보다는 우리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조금 더 비쌀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요. 이 친환경 생리대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친환경 생리대에서 이제 조금 몇 가지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리대를 많이 버리게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패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분해도 더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외음부에 닿는 부분도 완전 100% 솜, 면 이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음부의 피부가 많이 약하거나 가렵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친환경 생리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민하시거나 약하신 분들은 조금 친환경 생리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컵이에요. 이렇게 질 내부에 삽입을 해서 월경 혈을 모아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마다 씻어준 다음에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이 생리컵도 진짜 많이 핫한 정말 유행처럼 됐는데 이 생리컵의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요? 저는 최근에 나온 건 줄 알았어요. 1930년대 이미 미국에서 이게 개발이 됐고 엄청 오래됐네요. 사실 그때 엄청나게 혁신적인 개발이었죠. 그러다가
저는 외래 보다가 가끔 이 생리컵을 못 빼셔가지고 아, 네, 빼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오시는 어머, 분도 이거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 어머, 하시면서 저희 간호사들이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가 그냥 어떤 것 때문에 오셨냐? 라고 여쭤보면 생리컵이 안 빠진다고 너무 어머. 창피하다고 해서 오시는데 어머, 어머. 아, 괜찮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생리컵으로 바꾸면서 네. 그런 애로사항을 겪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병원에서 빼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이게 사실 한 번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네. 못 찾았다. 빼기가 네. 어렵다 하면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쵸. 다음에 또 이용하기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또 못 빼면 어떡해. 그렇죠. 이렇게 생리컵을 아마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공 모양으로 볼 형태로 맞아요, 있는 것들도 맞아요. 있어요. 처음에는 심리적으로는 좀 긴 게 내가 잡아 빼는 데 있어서 조금 덜 공포스럽고 안심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공기구멍이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초보자들은 조금 더 좋아요. 뭐죠? 공기구멍이 뭐죠? 공기구멍이 여기 구멍이 이제 뚫려 구멍이 있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네. 나중에 뺄 때 음압을 쉽게 좀 풀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제품 중에. 이게 사용 기간이 2년이잖아요. 네.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제품인데 네. 주의사항이 있을지 좀 이제 월경컵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생리혈이 역류가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제 두려움도 있고 한데 한 125명 정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가 역류한다거나 이런 보고는 전혀 발견된 게 없었다. 그래서 손톱을 너무 길거나 아니면 손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들어가면서 상처가 난다거나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오래 있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많이 사용했던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 구조상 질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직장이 있고 앞쪽에는 방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리컵 자체가 제대로 착장이 안 됐을 때는 질 점막에 자극 증상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장기와 즉 방광 또는 직장과 샛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샛길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만들어지면서 질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직장과 질의 샛길이 생겨버리면 질 내로 변이 이렇게 새어 나온다던가 문제는 이런 샛길이 한번 생기면 이제 없애는 수술 같은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생리컵이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일 좋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 된다. 그렇군요. 정말 아주 극히 일부 네, 케이스긴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어떤 말씀해주신 좀 그런 위험한 네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번째 월경컵까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 탐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폰은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종이로 된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질 내에 삽입해서 이제 월경을 흡수하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얘도 월경컵과 마찬가지로 착용감이 정말 좋다. 그리고 얘는 근데 일회용이기 때문에 또 바로 사용하고 버리면 돼서 간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얘도 어쨌든 삽입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월경컵과 패드의 중간 형태에 절충할 수 있는 게 탐폰인 것 같고 성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보통 성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서는 천여막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천여막이라는 게 사실 자전거를 탄다거나 격한 체육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거의 많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삽입형을 쓰면 안 돼! 라는 것도 조금 오해일 수 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 그 탐폰을 검색하면 항상 뒤따라 나오는 게 질 건조증이랑 독성 쇼크 증후군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실제로 좀 많이 발병을 하나요? 어때요? 사실 질 건조증은
폐경 전 여성에게서는 대부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심리적으로 약간 정상적인 분비물까지 다 흡수해버리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다음에 독성 쇼크 증후군은 이거는 한 번 일어나면 정말 심각하게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탐폰 사용할 때 우리가 포장지에서 잘 까서 잘 씻은 손으로 조심해서 제대로 삽입을 하고 제때 잘 갈아준다면 독성 쇼크 증후군이 두려워서 탐폰을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네 번째 이제 탐폰까지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면. 생리대예요. 일회용 생리대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팬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건데 면으로 되어 있고 빨아서 쓰는 제품이죠.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보통 2,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몸에 뭔가 훨씬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빨아줘야 된다라는 불편한 점 외에는 어쨌든 몸에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패드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까요. 네. 생리양이 많을 때는 여기까지 다 이제는 다 묻으면서 네네. 오히려 옷이나 이런데 생리혈이 셀 수가 있어요. 여성이 뭔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나 다른 뭐 활동적인 범위의 제약을 두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제약점이 걸렸던 것들에서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그 활동 제한이 없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피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사용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네. 뭐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제품까지 있다는 거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바로 월경 팬티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속옷처럼 입는 형태의 그런 월경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편하다. 그냥 속옷처럼 입으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한 찾아보니까 2,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쉽게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다.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질염이 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일체형 면 생리대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아니요.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걸 입는 건 생리를 하는 상황에서 입는 거잖아요. 출혈이 있을 때 그런 때라면 아무래도 출혈이 고이게 되면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 미생물들을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배지 역할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갈아입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고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6가지 제품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원장님이 베스트 3 제품을 뽑아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세 번째는 저는 탐폰. 탐폰 3위예요. 이게 맞는 단상이에요, 선생님. 느끼시지 않겠지만. 네, 저 탐폰을 3위로 뽑을 것 같고요. 네, 이유는 뭐죠?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들을 쭉 리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번 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습니다. 따라서 네. 또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네. 3들 뽑아주셨는데요. 네. 네. 탐폰은 우선 피부에 닿으면서 이제는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산부인과 외래를 보다 보면 꽤 많거든요. 이런 증상들은 확실하게 삽입형의 제품들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위는 뭘까요? 이제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2위는 2위는 저는 뭘까요? 생리컵을 생리컵 네. 뽑아주셨어요. 네. 예전에는 라텍스 제품들이 많아서 이런 라텍스 고무 알러지가 음. 있는 사람들은 네. 알러지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옵션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네. 확실하게 제대로만 장착을 한다면 훨씬 더 위생적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망의 1위가 남겨두고 있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두고두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한번 네. 이렇게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골라주세요. 저는 네. 친환경 생리대를 진짜요? 1위로 뽑겠습니다. 네. 이유가 네. 뭐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패드가 처음에 우리가 월경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도 편리하지만 친환경 생리대가 주로 닿는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쓴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환자들이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림, 자결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네. 신경을 많이 쓴 친환경 생리대가 네. 우리 여성의 몸에도 더 좋고 라는 생각으로 1위로 뽑아봤습니다. 자주 갈아주고 위생적으로 잘 해주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다. 네. 그럼 저도 이렇게 다양한 용품을 알게 됐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네네. 해보면서 더 좋은 거를 찾아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